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하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 법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아무리 권리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는 그 권리 행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뭐 권리 행사도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이죠. 민법에서는 이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파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우현 씨 가명입니다. 이우현 씨는 작은 회사를 창업해서 경영을 하던 분인데요. 업계 불황, 또 거래처 부도가 맞물리면서 결국 회사를 폐업 처리하고 말았어요. 폐업 후에 회사에는 한 5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이우현 씨는 남은 재산으로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의 빚을 갚았고 2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빚이. 근데 남은 빚 2억 원 중에서 그 K 상호신용금고에서 빌린 1억 원은 우현 씨에게 특히 뼈아팠어요. 이우현 씨는 그 1억 원을 운전자금으로 빌렸는데, 그때 빌릴 때 이제 채권자의 신용금고 요청으로 보증인 하나 세우라. 근데 뭐 보통 보증인은 이제 임원들이 있으면 다른 임원들이 좀 서주는데, 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임원은 이우현 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동생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동생은 뭐 재산이 없었지만 뭐 그래도 보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증인 섰죠. 형이 부탁하니까. 그래서 동생 정현 씨, 이정현 씨는 보증을 섰어요. 자, 회사가 폐업 처리되고 매월 내야 될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이제 상호신용금고는 이우현 씨한테, 형에게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다 갚아라 독촉을 했죠. 이자 못 내면 원금까지 다 갚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기한이익의 상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상호신용금고는 연대 보증인인 그 동생 이정현 씨에게도 독촉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형인 이우현 씨나 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이정현 씨나 모두 빚을 갚을 형편이 못 됐어요. 신용금고는 몇 번 더 독촉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연락을 끊었어요. 이우현 씨는 자기보다 동생이 더 걱정됐어요. 혹시 채권자가 동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해버리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생이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우현 씨는 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통보서를 하나 받았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상호신용금고가 갖고 있던 당신에 대한 채권을 P캐피탈로 이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추심은 P캐피탈이 진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현 씨는 들컥 겁이 났죠. P캐피탈이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캐피탈이라는 말에서 주는 약간의 공포감과 그다음에 빚을 떠넘겨 받아가지고 막 집으로 찾아오고 막 아파트 밖에서 소리치고 이렇게 채무자들을 힘들게 하는 걸 옛날에 텔레비에서 본 거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상당히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워졌죠. 근데 의외였어요. 그 통보서가 온 이후에도 별도로 조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우현 씨 집으로 김동우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는 자기는 그 P캐피탈 직원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우현 씨는 옳게 왔구나 생각했죠. 근데 웬일인지 그 김동우 씨는 독촉을 하기는커녕 우현 씨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거 와서 놀라셨죠. 다들 저 같은 사람이 오면 막 빚독촉 할까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차나 한 잔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김동우 씨는 되게 서글서글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털어놨어요. 나이는 우현 씨보다 6살 정도 아래여서 동생인 정현 씨랑 동갑이었어요. 원래 휴대전화 판매 일 하다가 선배 소개로 이 업계, 캐피탈 업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우현 씨 말입니다. 사장님처럼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부도난 분들 대상으로 채권 추심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들은 자기들이 회수하기 힘든 채권들만 따로 모아서 저희 회사 쪽에 팔아버리거든요, 싼 값에. 그러면 뭐 저희 회사는 그 채권을 가능한 데까지 회수하는 거고요.
또 저 같은 직원들은 개별 그 횟수를 얼마 했는가에 따라서 실적급 받습니다. 기본급이 조금 있기는 한데 주로 실적급이에요. 술술 자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장님 채권은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D급, 이 불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회수될 가능성이 되게 낮죠. 보니까 사장님도 재산 별로 없고 연대 보증인인 동생분도 재산 별로 없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팀장한테 잘 보인 친구들은 A급, B급 채권 배당 받거든요. 그거는 회수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도 받는데 저는 뭐 팀장이 저를 뭐 안 좋게 보는지 매번 이런 D급 채권만 배당해 주네요. 우연 씨는 그 말 듣고 아이고 다들 팍팍하게 사는구나 싶어 좀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형편이 안 돼갖고 얼마라도 좀 빚을 갚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동우 씨는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도 월급 받는 처지라서 이렇게 한 번씩 채무자를 방문하는 흔적은 남겨야 됩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김동우라는 사람은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사람, 보통 그런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데 되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연 씨는 생각이, 김동우 씨가 이렇게 사람이 정이 많아가지고 회사 내에서 그 팀장한테 인정 못 받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자, 그 이후에 김동우 씨는 2달에 한 번꼴로 우연 씨 집을 찾아왔어요. 이 우연 씨도 처음 한두 번은 부담스러웠지만은 자주 보다 보니까 점차 상대를 동생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동우 씨는 동생인 정현 씨의 안부도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2번 떨어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근데 커트라인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김동우 씨는 아이고 동생분이 꼭 합격하면 좋겠네요. 이런 덕담도 했어요. 자, 어느 날 동우 씨는 뭔가를 들고 우연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에서 그 매실 농사를 좀 짓는데요. 이번에 매실 액기스를 어머니께서 몇 통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장님 드리려고 한 통 가져왔습니다. 이 유기농이라 가지고 시중에 파는 상품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드시고 힘내시라고요. 이렇게 우연 씨가 동우 씨를 한참 쳐다봤어요. 어째 이래 사람이 착하지? 그러면서 동우 씨 오늘은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가면 앞으로 한 4군데 정도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자 우연 씨는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챙겼습니다. 동우 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차비로 쓰시게. 예? 아닙니다 이거. 아이고 내가 당장 빚을 다 갚지는 못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어. 받아. 어? 그러니까 김동우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닐세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 자, 이우연 씨는 예전에 내가 잘 나갈 때 동우 씨를 만났더라면 내가 이 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1년 뒤에 동생인 정현 씨는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형인 우연 씨는 동생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목표를 이룬 거에 대해서 형으로서 미안하면서도 되게 고마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현 씨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막 좋았던 이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P캐피탈로부터 형 우현, 동생 정현 씨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딱 받은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 이 정현 씨, 그 공무원 정현 씨 급여의 가압류가 딱 조치가 취해졌고 P캐피탈에서 이제 정식 소장이 제기된 거예요. 돈을 빌린 것도 사실이고 못 갚은 것도 사실이고 달리 싸울 방법이 있겠나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연 씨는 그 소장을 들고 자기 동생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간 겁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는 사건을 이렇게 보더니만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사건 이길 수 있겠는데요? 소멸시효 완성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형제는 놀랬죠. 그 변호사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상호신용금고가 돈 빌려준 거 그 대출 채권은 상사 채권이거든요. 이거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증거 자료를 보니까 우연 씨가 회사가 부도나고 이자를 못 낸 시점이 2010년 2월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니까 5년 동안 플러스 하면은, 그렇지, 2015년 1월 말이면 이게 소멸시효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장은 2015년 7월 달에 접수가 됐잖아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청구한 셈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멸시효는 이게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걸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서에 이 사건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가 그걸 딱 써서 준 거예요. 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제 그래서 준비서면을 냈죠, 법원에.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법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P캐피탈이 준비서면을 낸 겁니다. 근데 그 준비서면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핵심이, 자,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는 피고 이우현의 채무 승인 및 일부 변제로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현 씨는 다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 P캐피탈의 준비서면을 읽어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장님, 2014년 8월경에 사장님이 P캐피탈 담당 직원한테 채무를 인정하고 그중 빚중에서 5만 원을 갚은 적이 있다네요? 왜 이거 말씀 안 하셨어요? 이우현 씨 머리가 하얘졌죠. 내가 채무를 인정하고 5만 원 갚았다고? 이게 뭔 얘기지? 그 순간 내가 그때 김동우 씨한테 차비하라고 준 5만 원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채권 추심하러 온 직원한테 수고한다고 차비나 하라는 뜻에서 5만 원 준 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채권 추심하러 온 직원한테 차비를 줬다고요? 그 판사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거자료를 보니까 당시 담당 직원하고 사장님의 대화 내용도 녹취되어 있는데요. 이 증거서류 좀 보십시오. 갑재 사무증, 녹취록 이런 걸 보니까 김동우 씨와 이우현 씨의 대화 내용이 속기록 형태로 딱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우현, 당장 빚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네, 받게. 김동우, 형편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우현, 아닐세,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 보세요. 돈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 그중 일부만이라도 갚는다고 말씀하셨네요. 이 결국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이러면 원고의 청구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완전 우연시로는 막 뒤통수 맞는 그런 격이죠. 자, 얼마 후에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이 열렸고요. 이우현 씨는 법정에서 판사한테 말했죠. 판사님, 그 5만 원은 제가 직원에게 차비하라고 준 거지 절대로 이 빚을 갚은 건 아닙니다. 근데 판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우현 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빚 받으러 온 사람에게 차비를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당장 빚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된 부분은 채무를 승인한 거고요. 또한 돈을 건넸으니까 이는 일부 변제를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이제 우현 씨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판사한테 말한 겁니다. 판사님, 그러면 저는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제 동생은 어찌 되는 겁니까? 주채무자인 이우현 씨가 채무를 승인하고 빚을 일부 갚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은 소멸시효 끝난 거 아니고,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우현 씨, 이정현 씨 둘 다 모두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뒤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이우현, 이정현 형제는 연대해서 원금 1억 원과 이자를 합해서 1억 4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후배 박 변호사가 제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이제 물어봤죠. 대단하네. 그러면 그 김동우라는 사람은 나름 작전을 편 건가? 진실은 모르죠, 뭐. 하지만 녹취했고, 또 녹취 내용 중에 이 차비로 쓰라고 한 부분을 일부러 삭제한 걸로 보아서는 고의였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제가 결국 빚을 진 사람의 미안한 심정을 교묘히 자극해서
채무 승인 또는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썼다고 봐야 되겠네. 이게 일부 추심업체들은 말이죠. 소멸시효가 거의 임박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들에게 일부만 갚으세요. 그러면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속여서 일부를 갚게 한 다음에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가서 일부라도 갚으라 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해서 죽은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대단한 집중력과 기획력을 발휘해서 권리 위에 깨어있는 채권자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이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음에도 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더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상식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모든 내용이 상식적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분히 이 테크니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식에 허를 찌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를 지키기 위한 경험과 지식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